안녕하세요, 여러분. 잘들 지내셨나요?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이 효도한다며 찾아오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옷가게였는데 장사가 꽤 잘 됐고 덕분에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혼자 가게를 지켰고 지금은 가게를 정리하고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었고 남편이 남긴 부동산도 몇 개 있어서 노후 걱정은 없는 편이었죠. 첫째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둘째 딸 지영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막내 아들 상훈이는 근처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자식 모두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명절이나 생일 때는 얼굴을 보곤 했어요.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6개월 전쯤이었을 거예요. 막내 상훈이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더라고요. 처음엔 반가웠죠. 아들이 엄마 보러 자주 오는데 나쁠 게 뭐 있겠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그런데 너 요즘에는 안 바쁘니? 바쁘죠? 그냥 엄마 생각나서요. 상훈이는 올 때마다 과일이며 반찬이며 이것저것 사들고 왔어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효자였나 싶었죠. 바쁘다며 얼굴 한번 안 비치던 막내였는데 이제서야 철이 들었나 싶었답니다. 상훈이는 기특하게도 매번 올 때마다 제 건강을 물었고 병원은 잘 다니는지 약은 제때 먹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 좋게 보면 효자였지만 어쩐지 그 관심이 과도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마치 제 건강 상태를 점검하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요즘에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아픈 데 없어. 니들 걱정 안 시키려면 건강해야지. 정말요? 병원 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에 받았는데 다 괜찮다고 하던데. 그래도 꾸준히 받으셔야죠.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왜 이렇게 자꾸 병원 얘기를 하는지 의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훈이가 집에 와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유언장. 그런 걸 왜 갑자기 물어보니? 아니,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나 아직 건강한데 무슨 유언장이야.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죠. 요새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랑 많이 싸운대요. 나중에 형이랑 누나랑 싸우면 엄마도 편치 않으시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왜 자식들이 싸울 거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지 그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들이 미리 걱정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부동산 같은 거 정리 좀 해두시면 어때요? 관리하기 힘드시지 않아요? 너는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한다니? 괜찮아. 알아서 잘하고 있단다. 아니,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엄마, 세금이랑 관리비 같은 거 내는 것도 복잡하잖아요. 제 명의로 옮기시면 제가 다 처리해드릴게요. 그 순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자꾸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자는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정정하고 모든 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데 말이죠. 상훈아, 엄마가 아직 할 수 있어. 걱정 마.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상훈이는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왜 자꾸 막내가 고집을 부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후로도 상훈이는 계속 찾아왔었고 올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꺼냈어요. 부동산을 팔아서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옮기자느니 예금을 정리해서 한 곳에 모아두자느니 온갖 제안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거절했지만 상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라도 의심하지 않겠어요?
어느 날 둘째 딸 지영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딸을 보니 반가웠죠. 지영이와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데 상훈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엄마, 상훈이 요즘 자주 온다면서요? 그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요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 걔가 갑자기 무슨 일로요? 그냥 엄마 보러 온다고 하더라. 지영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상훈이가 혹시 이상한 얘기는 안 하죠? 이상한 얘기? 돈 얘기나 재산 얘기 같은 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니?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엄마 재산 관리를 자기가 맡겠다고요. 형이랑 누나는 멀리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상훈이가 다른 형제들한테도 연락을 했다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저는 그걸 왜 너가 결정하냐고 했죠.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고, 아직 정정하신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상훈이가 뭐라고 하던?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엄마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왜 반대하냐고요. 지영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막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죠? 며칠 후 첫째 민수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새 상훈이 쓸데없는 얘기 안 해요? 상훈이가 너한테도 전화했니? 네,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엄마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는 게 좋다고요.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엄마가 살아계신데 왜 자식 명의로 옮겨요? 그건 나중에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잖아요. 민수도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답니다. 적어도 큰아들과 딸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여러분이라면 이해하시겠어요? 효도한다며 찾아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재산이 목적이었다니요. 그 후로 저도 상훈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과일을 사오고 반찬을 사와도 예전처럼 기쁘지 않았답니다. 저 뒤에 무슨 의도가 숨어 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상훈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진짜 부동산 정리 좀 하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이 팔기 좋은 시기래요. 상훈아, 너 요새 많이 힘드니? 왜 자꾸 그 얘기만 해? 힘들긴요.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엄마 힘들지 않다. 이제 그만 좀 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상훈이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뭔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효도하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형이랑 누나가 뭐라고 했어요? 네 형이랑 누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이죠? 분명히 저 욕했을 거예요. 그쵸? 제가 재산 노린다고 그랬죠? 상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훈아, 진정해. 엄마도 저 믿어주시지 않네요. 제가 진짜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건데. 상훈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자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도저히 방법을 몰랐거든요. 제가 기운 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상훈이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조금 걱정은 됐지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상훈이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엔 아내를 데려왔어요. 며느리 현주였습니다. 현주는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자주 찾아뵙는다는 게 사는 게 만만치 않네요. 그래, 현주 왔니? 상훈이랑 가게는 잘하고 있지? 상훈이와 현주가 자리에 앉자 상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은 진지하게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또 무슨 얘기길래 그러니? 엄마 재산 관리요. 제가 진짜 엄마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또 그 얘기였어요. 저는 지쳤습니다. 상훈아, 그만하자.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지금 현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제 명의로 미리 옮겨두시면 상속세를 엄청 아낄 수 있어요. 그건 나중 일이고. 나중에 하면 늦어요. 지금 하셔야 해요.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아직 건강한데 무슨 일이 생긴다니요. 꼭 바라는 것처럼. 나 아직 팔팔한데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현주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상우 씨 말이 맞아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둘이 작당이라도 한 듯 말을 맞추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러자 상훈이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엄마, 그러면 나중에 형이랑 누나가 다 가져갈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무슨 소리야? 얼마가 되었든 엄마가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안 그렇다니까요. 형이랑 누나가 벌써 엄마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형이랑 누나는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왔어요. 제가 재산 노린다고 안 해요. 상훈이는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순진했던 우리 막내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허무하더군요. 그동안 효도한다며 찾아온 게 다 이걸 위해서였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상훈이와 현주는 저를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끝까지 거절했답니다. 결국 둘은 화가 난 얼굴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후 상훈이가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상훈이가 어떤 충격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셔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아셨죠?